14회차가 아니죠. 12회차죠. 12회차 9월 11일 했던 거 2023년 9월 시행 2024학년도 대입수능 9월 모평 10에서 13번 세트 초정밀 저울 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슬기로운 과제생활에 초정밀 거울의 원리와 어쩌고 했는데 초정밀 저울입니다. 먼저 이번 지문은 좀 길죠? 길고 어려워요. 자, 4문단, 5문단 어려웠어요. 봅시다. 1문단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며 질량을 잰다. 흔히 이런 것들을 해서 잰다는 거는 우리는 여기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지 지렛대 원리에 대한 설명도 안 할 거고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이라는 이후에 나오는 그렇다면 여기는 질문이죠. 그쵸?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그럼 여기서 이 글에 이 글에서 얘기할 게 나오네요. 초정밀 저울이 초정밀이에요. 얘들아, 저울인데 초정밀이에요. 아주 정밀해야 되는 거야. 그럼 큰 거를 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나 DNA 같은 아주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재는 그 거울의 원리, 어떻게 잴까 원리에 대해서 초정밀 저울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미리 여기서 밝히고 있어. 여기서 답도 나왔어.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예측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1문단에서 제시한 질문이 요거예요. 초정밀 저울의 원리. 그치? 이렇게 치환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잴까는 원리예요. 자, 초정밀 저울의 원리는 뭘로 설명될 수 있어? 앞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먼저 앞전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걸 이용해서 앞전 효과를 이용해서 그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을 거야. 그치? 그런 내용이 이어질 거라고 이제는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문단 요약부터 해줄까요? 자, 1문단의 중심 내용은 1문단 중심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초정밀 저울이 초정밀 저울의 원리는 앞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짧고요. 내용도 짧고 해서 길게 보충 내용 할 건 없지만,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뒤에 이어질 내용 앞전 효과가 뭐지? 에 대한 내용. 그러면은 이 앞전 효과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실 글쓰기라는 걸 글을 읽기라는 걸 뒤집어 보면은 글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얘기했다면 당연히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 적절한 내용은 그게 무엇인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야지 제대로 써진 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2문단 가볼게요. 합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합전 효과와 재료의 전압을 걸면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합전 효과가 있다. 서로 반대되는 거네요. 자, 합전 효과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 합전 효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자, 기계적 변형을 주면 전압이 변하는 1차 합전 효과,
전압을 걸면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고 한다. 압전체에 됐고 수정이 주로 쓰인다 했어. 그러면 얘들아, 수정이 주로 쓰이니까 여기서는 수정을 이용한 압전체에 대해서 뒤에 이어질 내용은 수정을 이용한 압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쵸? 이 문단도 별로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진행합니다.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문단은 압전 효과의 종류, 압전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종류와 압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압전 효과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을 주면, 그럼 여기서는 기계적 변형이 뭔지를 얘기를 안 했지만 그냥 주어진 정보만 이해하면 돼요. 뭐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뒤에서 줄 거니까요. 자, 재료에 기계적 변형을 주면, 변형이 생기면 뭐가 변한다? 전압이 발생한다. 하고 2차 압전 효과라는 것은 재료에, 이제 반대죠. 재료에 뭐를? 전압을 주면, 전압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압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걸어주는 거겠죠? 기계적 변형이 발생한다. 자, 아직 전압은 뭔지는 알겠는데 기계적 변형이 뭔지는 풀리지 않았어. 그럼 여기선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일단은 뒤에 이어진 3문단에서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전체가 뭔지를 설명했어. 압전체. 이거 칸이 모자라겠는데? 칸이 모자라면은 뭐 다른 거 꺼내가지고 뒤에 이용해서라도 좀 쓸게요. 자, 압전체라는 것은 이 1, 2차가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예요. 주로 수정에 활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뒤에 이어질 내용은 수정으로 만든 압전체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문단 가겠습니다. 3문단 압전체로 변한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수정 압전체 내용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이니까 우리는 이 수정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위에서 말한 듯이 1, 2차 효과 다 생기겠네. 1, 2차 압전 효과죠. 압전 효과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죠. 처음부터 다시 쓸게. 1, 2차 압전 효과 다 있겠네. 있을 유점이다. 자,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뭐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겠죠. 자르고 가공해서 주물럭거려서 납작한 원판 모양, 그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네요. 동전 같은 거, 그치? 납작하다고 했으니까.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에, 그러면 그 동전의 앞뒤처럼 그 원판의 앞뒤에 전극을 만들어요. 전극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전압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치?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술이라던가 과학 지문에서 요거를 잘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요거. 뭐뭐 하면 뭐뭐면 뭐뭐 한다. 요 문장 구조는 잘 챙겨두는 게 좋아요. 왜? 이게 그거잖아요. 어떤 관계잖아요. 원인과 결과, 조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기술이나 과학, 특히 기술에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봐봐.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고 했잖아. 이거 어디서 본 그거 아니니? 어디서 본 내용 아니야? 전압을 좀 얇은 걸로 바꿔봅시다.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긴다. 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치? 그럼 그럼 기계적 변형이 어떤 건지 감이 잡히네. 수정이 진동한다. 요 내용이 수정이 떨린다라는 게 기계적 변형이겠어. 그치? 기계적 변형이라는 거는 물리적 변형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라는 지시어 같은 것들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이때 언제? 전압을 가해서 수정이 진동을 할 때 전압의 주파수, 자 여기 주석 달려있지, 각주 달려있죠? 그럼 밑에 내려가서 봐야 돼. 주파수, 진동이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을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초야. 이 동안에 얘가 얼만큼 변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로 바뀌고 다시 원래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얘는 자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럼 다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1, 2, 3, 4, 5, 6, 7, 8, 9, 10, 10번이다. 10번 바뀌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딱 1초야. 그러면은 막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10번 이상이잖아. 그럼 주파수가 A, B. 그럼 주파수는 A보다 B가 주파수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많이 바뀌는 횟수니까요. 그치?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횟수야, 횟수. 자, 폭은 뭐예요? 폭은 주파수랑,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폭은 주파수랑 달라요. 폭은 크게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작게 움직이느냐 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폭이에요, 폭. 아니면 선생님도 솔직히 물리를 잘 못하는데 이건 물리 지문이죠, 그쵸? 폭은 이렇게 이 간격일 수도 있고요. 알겠죠? 폭하고 주파수는 다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그래서 수정 진동자가 어떤 건지를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수정 고유의 주파수랑 전압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는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필요 없는 정보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치? 알고 싶으면 좀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걸 푸는 상황으로 가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고유 주파수가 나왔네요. 고유 주파수라는 것은, 고유라는 거 말 자체가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자, 이 고유 주파수라는 애는요, 보면은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어. 수정이라 할지라도, 같은 수정으로 만들어도 앞전체의 모양이, 그 다음 모양이 어떤가, 크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진대. 이거 하나 체크해놔야 되겠네요. 자,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증가하면,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주파수는 흔들리는 횟수를 말하는 거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럼 이거는 자,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죠? 자, 수정 진동자에서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생각해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거워진다는 얘기야. 그치?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그러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고유 주파수하고 전압의 주파수를 일치시킨다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관찰하기가 쉽다고 했죠? 측정하기 쉽다고 했죠? 그럼 그게 감소하는데 덜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야. 느려지는 거죠. 왜?
당연히 얘들아 무거워지면 더 느려지지 않니? 생각해봐. 내가 혼자 달리는 거하고 달리는 속도하고 친구를 업고 달리는 거하고 어디가 속도가 더 느려요? 그치? 친구를 업고 달리면 천천히 되는 거잖아. 그치? 같은 1초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거야. 그게 주파수가 감소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면, 자, 이거 눈여겨봐야 되겠다. 왜? 증가하면, 뭐뭐 한다라는 이 원리.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이 내용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이 다른 걸로, 그은 거예요.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거 위에서 1문단에서 초정밀 어떻게 기체나 이 DNA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 어떻게 쓸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수정 진동자를 이용해. 그럼 걔의 주파수를 재어보면 좀 더 굵게 바꿉시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아주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변하므로 주파수가 변해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1문단에서 던졌던 물음에 대한 효과가 되겠네요. 수정 진동자를 만들어서 그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되겠네요. 자,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질량 민감도.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 값으로 나눈 거. 근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감하니까 조그만 거라도 감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초정밀 저울에 이용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질량 민감도는 측정된 질량분의 나누기로 분수로 나눌 수 있죠. 측정된 질량분의 주파수 변화 정도. 이거 어떻게 나타내요? 6 나누기 3 해보세요. 6 나누기 3은 분수로 나타내면 뭐야? 6을 3으로 나눈 거 3분의 6이 되죠. 그러니까 측정된 질량분의 주파수 변화 정도는 요 문장을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치? 뭐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사실 초정밀 저울의 원리는 여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밑에서는 이 원리를 응용해서 기체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럼 기체 농도 감지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지문은 하나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문 화제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야.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 초정밀 저울의 원리 하고 이것을 이용한 기체 농도 측정 방법,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3문단. 일단 3문단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정리할 게 많네. 자, 3문단의 내용은요. 사실 중심 내용을 찾고, 자, 중심 내용을 잡아보면요. 초정물이 아니라 초정밀 저울을 작동 원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았던 내용이 수정 진동자에 대한 거예요. 자, 수정 진동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만들었고요. 전압의 주파수를, 자, 수정 고유의, 그럼 여기서 조정하는 거는 전압의 주파수예요. 왜? 수정 고유의 주파수는 움직일 수가 없어. 고정된 값이야. 그치? 수정 고유의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수정의 진동폭을
느려서 크게 해서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측정 도구가 되겠죠. 자, 이 수정 진동자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자, 고유 주파수, 여기서 고유 주파수는 이 재료의 고유 주파수겠죠. 이 고유의 주파수는 얘가 가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근데 얘는 변화를,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긴 하지만 변화를 시킬 수는 있어. 어떻게?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위에서 수정 진동자의 수정 고유 주파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고 했어. 그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밑에 있는 고유 주파수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같은 재료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거든? 달라지긴 해.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전체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변화를 하긴 해. 하지만 이걸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형태로 앞전체를 만들었고 수정으로 B라는 형태로 앞전체를 만들면 그 수정 진동자의 앞전체는 수정 고유 주파수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가공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종료가 돼. 이제 거기서 거는 전압이라는 거는 전압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지니까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이미 만들어진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근데 진동자를 어떤 크기나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고유 주파수는, 그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고유 주파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수정 진동자를 만들어서 거기 전압을 걸어주는데, 자,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적어볼까?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기체라던가 기체 분자나 아니면은 DNA 이런 애들, 그치? 어떤 물질이 달라붙으면 무거워진다, 그치? 자, 붙어서 무거워진다를 조금 더 유식하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로 하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가, 자, 고유 주파수에서 얘가 왜 이렇게 변했니 색깔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 그러니까 덜 흔들리겠죠. 무거워지니까 힘들어 라고 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자, 주파수에 측정된 질량분의 주파수의 변화 정도. 여기서 핵심은 주파수의 변화 정도예요. 그치? 그래서 이 수정 진동자의 자,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매우 크니까, 민감도가 크니까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끊고 4문단부터 갑니다.